안녕하세요 여러분들, JHT 부동산학교의 친절한 강사 지치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 전에 요 정도는 진짜 알아야지 하는 거를 30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 문제들 같이 살펴보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Question number 1. Implements are usually A. Growing crops, B. Cultivated annually, C. On leased land by tenant farmers, D. All of the answers are correct. 먼저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이 emblements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emblements는 첫째로는 personal property에 속하고요. 부동산이 아니고 그냥 동산에 속하는 거고, 재배되는 양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배되는 뭐 곡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농사꾼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재배하는 것. 비록 땅은 다른 사람, 그 땅이라는 부동산은 다른 사람에게 속할지라도 그 부동산을 빌려서 내가 열심히 재배한 이 곡물, 이 fruit, 이런 것들은 personal property로 당연히 취급이 돼야겠죠. 이것들을 저희가 emblements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배되는 곡물, 즉 personal property가 emblements라고 한다면 정답은 growing crops 말 되죠. cultivated annually 말 되죠. on leased land by tenant farmers, 부동산을 리스하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농사꾼들이 재배하는 것 말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ll of the answers are correct가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With a life estate, the ownership interest is limited to the A. Economic life of the property, B. Life of the grantor, C. Life of any designated person or persons, D. Any of the answers are correct. 이 라이프 이스테이트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라이프 이스테이트란 일단 이스테이트이라는 건 소유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유권 앞에 뭐가 붙느냐? 라이프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라이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동산 소유권을 라이프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주인입니다. B라는 사람이고 제가 주인이에요.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오케이? 부동산을 넘겨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죽기 전까지 이 부동산은 너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라이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이 A라는 사람. 근데 꼭 A라는 사람의 생에만 이게 걸려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뭐 C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D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Z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가 됐던 간에 아무나 C나 D나 C나 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 부동산은 너가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designated person 혹은 사람들의 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소유권, 이것을 저희가 life estate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 life of any designated person or persons가 되겠습니다. 3번. Through the process of escheat, the deceased property passes to A. his or her heirs, B. his or her creditors, C. the state, D. the local county. 이 문제는 좀 쉬운 편인데요. 자, escheat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막 부자예요. 부동산이 엄청 많아. 근데 뭐 고인이 됐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어떠한 자식, 커즌,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정부에게 돌아갑니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죽었는데 줄 사람이 없어. 그로 인해서 정부에게 이 모든 부동산이 돌아가는 이것을 에스칫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칫의 특징은 줄 사람이 없어서 정부에 돌아가는 거구나. 이게 에스칫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the state에게 돌아간다. 이게 정답이고요. 4번 문제 볼게요. James and Peter co-own a property where they both have equal undivided interest and right of survivorship. What co-ownership agreement do they have? A. Tenancy in entirety, B. Joint tenancy, C. Tenancy in common, D. Tenancy at will.
자, 여기 A부터 D는 이제 소유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유권 종류, 형태. 근데 지금 두 명이 함께 co-own, 동시에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 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거의 100이면 95, joint tenancy 아니면 tenancy in common이에요. 이렇게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여기에 이 특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은 equal undivided interest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equal undivided interest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뭐 A랑 B가 있다고 싶시다. 여기 지금 제임스랑 피터니까요. 그냥 J랑 P로 하죠. J랑 P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뭐 지분은 다를 수 있어. 30%, 70%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은 누가 됐던 간에 100% 다 사용 가능하다. 30%, 70% 있지만 그 말은 즉슨 피터 너는 70% 활용하고 제임스 너는 요 나머지 70%는 사용 못하고 위에 30%만 활용해야 돼. 이게 아니고 equal undivided interest, 나뉘어지지 않는 지분이라는 것은 30%, 70%라도 이 부동산 전체를 마치 자기 것처럼 둘 다 사용 가능하다. 자, 요걸 뜻하는데요. equal undivided interest는 joint tenancy, tenancy in common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 equal undivided interest는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에 요것만 갖고는 우리가 joint tenancy인지 tenancy in common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right of survivorship이 뭐예요? 자, 소유권. 제임스랑 피터랑 한 명이 죽었을 때, 제임스가 죽었을 때 이 제임스의 소유권은 자녀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이 파트너에게 넘어간다. 이 내용이 right of survivorship이었어요. 그리고 right of survivorship은 뭐의 특징이었습니까? joint tenancy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B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같이 살펴볼게요. The right to eminent domain refers to A. An organization's right to condemn property pending an improvement that is for the good of the community. B. The government's right to acquire or authorize others to acquire title to property for public use. The right of every American citizen to own property. D. An institution or individual acquiring land by grant from the government. 자, eminent domain이라는 건 이건 뭘 뜻하냐면요. 우선 개인 사유지를 government가 가져갈 수 있는 권한 혹은 government가 누구에게 권한을 줘서 이것을 공적화할 수 있는 권한을 eminent domain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government가 사유지를 공적 성격을 띠는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public good, 공공의 선을 위해서야만 해요. public good. 자, 이게 eminent domain인데 지금 이 보기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B예요. The government's right to acquire or authorize others to acquire title to property for public use. 일단 공적인 유수를 위해 government가 사유지 그거 우리 공적화하자. 요러한 이제 그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고요. A나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eliminate 하기가 꽤 쉽고요. 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살펴보면 an institution or individual acquiring land by grant from the government. 저 D는 우선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첫 번째 eminent domain은 어떤 개인 인스티튜션이나 인디비주얼이 주가 아니고요. 주는 일단 government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For the public good이 빠졌죠. 그냥 정부라고 아무 사유지나 다 공적화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public good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Question number 6. What are included steps in agency disclosure? 에이전시를 공개하는 이 중요한
이 절차의 스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A. Disclose. B. Elect. C. Confirm. D. All answers are correct. 보시면 disclose, elect, confirm 이 모두 다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하는 agency disclosure의 스텝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ll answers are correct. D가 되겠고요. 자, question number 7. Real estate laws in California related to real property apply to A. All answers are correct. B. 1 to 4 unit residential property. C. Commercial property. D. Vacant land. 이 Real Estate Laws in California라는 건 캘리포니아에서 제정한 법률들이에요. 부동산 관련된 법률들. 근데 이 부동산 관련된 법률들이 우리가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다 매매할 때, 사고 팔고 할 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 부동산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정답은 후자고요. 모든 부동산이 아니고 바로 residential, property에만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residential을 어떻게 define 하느냐? 1 to 4 unit까지는 residential property고요. 5 unit부터는 저희가 commercial로 봅니다. 이 commercial은 또 다른 law들이 있고 real estate laws in California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누구한테 해당되냐라고 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 residential property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 to 4 unit residential property가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If a broker is an agent of a seller, he owes to the buyer A. Only the duty to answer questions honestly. B. A duty of fair and honest dealing. C. The same fiduciary obligations. D. Only a duty to disclose any items which relate directly to the sales price. A. 자, S로 표현합시다. S가 셀러고 B가 바이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치라는 사람인데 제가 셀러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면 나는 바이어에게 바이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렇게 바이어에게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fiduciary duty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대변하는 나의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fiduciary duty예요. 근데 바이어는 지금 내가 represent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셀러 편이잖아.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fiduciary duty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를 우리가 대신 차별하거나 거짓을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겠어요? A duty of fair and honest dealing.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9. 2 days after entering into a contract for the sale of a home, both the buyer and seller agree to rescind the contract. rescind, 철회하다라는 뜻이죠. 철회. The broker representing both the buyer and seller. A. Will divide the deposit between the seller and the broker. B. Must file an interpleaded action in court to determine the disposition of the deposit. C. Can deduct his expenses before returning the remainder of the deposit to the buyer. D. Must return the entire deposit to the buyer. 자,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계약서에 뭐 특별 조항을 넣지 않는 한 중간에 계약이 파토가 나건 뭐 철회를 하건 디파짓은 바이어에게 대부분 그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럼 뭐야? 내 커미션은 이거는 일단 디파짓은 돌려주고 그 나중 문제예요. 근데 디파짓은 우선 generally speaking 항상 바이어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룰입니다. 오케이. 자, 그 exception은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만약에 컨트랙트에 어떤 특별 조항을 넣었을 때는 야, 이런 상황 발생하면 우리 디파짓 너 못 돌려줘? 이거 우리 뭐 브로커한테 갈 거야? 아니면 이거 뭐 셀러인 나한테 올 거야? 나한테 그만큼 피해가 오는 거니까 이렇게 특별 조항을 넣지 않는 이상은 디파짓은 우선 바이어에게 돌아가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는 뭐 특별 조항에 대한 언급도 없고 문제에서 그냥 바이어랑 셀러랑 agree를 해서 철회하는 거잖아요. 이 계약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 Must return the entire deposit to the buyer. 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A woman purchases an adjacent lot to the one she already owns, combining the two lots. This is known as adjacent라는 건 인접해 있는 이라는 뜻이죠.
A. Contribution. B. Subdividing. C. Plottage. D. Monopolizing. 자, 정답은 뭐가 되냐면요. 하나 부동산이 있는데 그 옆 부동산을 사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A랑 B가 원래 주인이 달랐는데 이제는 B를 사버려서 이거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플라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리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플라리지를 하면 보통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A가 10원이었고 B가 10원이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개를 더하면 20원이 돼야 되는데 뭐 22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플라리지를 진행했을 때 각각으로 볼 때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 문제. The principle that states that the value of the best property in a neighborhood will be adversely affected. adversely, negative라는 뜻이죠. affected downwards by the value of many lesser properties is known as A. progression, B. regression, C. nonconformity, D. accession인데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되게 괴로해요. 집들이 다 쬐그만한데 여기 막 무슨 엄청 블링블링한 맨션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 블링블링한 맨션의 가격은 주위에 있는 괴로운 집들로 인해서 안 좋은, negative, adverse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원칙을 설명하는 게 뭐였습니까? Principle of regression 있어요. regression.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12번. In most cases, unsold listings. 팔리지 않는 리스팅은 A. are lower than market value. B. are always grossly inflated. C. set an upper limit of value. D. none of the answers are correct. 리스팅은 집을 팔려고 이제 리스팅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unsold 계속해서 안 팔리는 거야. 2달이 되고 3달이 돼도. 이게 무엇을 뜻하냐? 이거는 왜 안 팔리는 거예요? 하나죠. 집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집의 실가치에 비례해서 너무 비싸게, 너무 높게 책정한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됩니까? Set an upper limit of value. 비슷한 부동산이라면 내가 저 정도까지 지르진 말아야겠구나. 저렇게 하면 몇 달 동안 안 팔리는구나.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죠. Question 13. How many sections are in a township? 여러분, 타운십이 뭐였습니까? 타운십은 6마일 되는 어떤 한 지역을 지칭할 수 있는 요 블락을 지칭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거를 원 타운십이라고 했었고요. 이 타운십을 36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누면 이 한 정사각형을 저희가 섹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타운십에 지금 섹션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6 마일 스퀘어의 에어리아를 우리가 36개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섹션이 몇 개예요? 섹션은 36개가 되는 거죠. So question 13 정답 B고요. Question 14. How many square foot constitute an acre? 1acre에 과연 몇 square foot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43,560 square foot equals to 1 acr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15. The quantity survey method, unit in place method, and the square or cubic foot method in real estate appraisal most directly relate to. appraisal은 이제 감정을 뜻했죠. A. The income approach. B. All of the other options are correct. C. The cost approach. D. The sales comparison approach.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quantity survey method, unit in place method, and the square or cubic foot method는 모두 다 큰 틀에서는 cost approach의 종류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cost approach고요. 16번. The capitalization rate on a property reflects which of these factors? A. Debt service. B. Replacement cost of the improvement. C. Real estate taxes. D. Risk of the investment. 우선 cap rate이 뭐였습니까? cap rate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annual income divided by
the property market value였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서 나한테 1년에 들어오는 돈은 이것을 비율화했을 때 혹은 percentage화했을 때 뭐냐? 그게 바로 캡 레이시였습니다. 근데 이 캡 레이시 말해주는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였냐면 바로 리스크 팩터였어요. 캡 레이시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리스크도 증가한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캡 레이트는 뭘 말한다? 정답 D, risk of investment가 되겠습니다. 17번. A spreading at the foundation base would be most appropriately called A. stud, B. concrete, D. joist, D. footing. 자, foundation base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있고 이제 그 이 위에다가 막 월들을 짓고 벽들 짓고 하는 거죠. 그 아래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는 이 파운데이션 베이스를 저희는 footing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footing D가 되겠고요. Question 18. With what type of clause? clause는 이제 조항을 얘기하죠. Does the entire balance of the loan become due and payable when an owner is selling, transferring, or assigning a property? A. Alienation clause, B. Conveyance clause, C. Transfer clause, D. None of the answers are correct. 일단 문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너가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 트랜스퍼하거나 어사인하면 지금 그 집에 남아있는 몰기지를 단번에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렌더가 정해놓는 거죠. 야, 지금 우리가 너한테 1 밀리언 이거 융자 내주는데 만약에 너가 이 집을 팔거나 트랜스퍼하거나 어사인할 때는 그 즉시 이 1 밀리언 혹은 너가 갖고 남은 금액 나한테 다 줘야 돼. 자, 이 조항을 뭐라고 부르냐라는 거예요. 이 조항은요, 저희가 alienation clau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alienation이라는 게 약간 뭐 이렇게 멀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elling, transferring, assign 다 뭐하는 행위예요? 이 집을 나로부터 밀어내는, 멀어지는, 내가 파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는. 그래서 이 alienation이랑 이렇게 내가 연결해서 기억하면 잘 기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question 19. What do we call a borrower who secures a loan through a trust deed? trust deed라는 시스템에서 borrower를 뭐라고 하느냐? A. trustor, B. trustee, C. beneficiary, D. holder in due course.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trustor이죠. trustee는 뭐예요? third party였고요. beneficiary가 바로 렌더를 뜻했습니다. 20번 볼게요. A person who takes a negotiable instrument from another with no knowledge of defect is called an A. assignee, B. attorney in fact, C. holder in due course, D. limited note holder. 우선은 negotiable instrument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돈을 한 군데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가장 쉬운 예가 이제 체크가 있죠. 여러분들이 체크를 A에서 B한테 넘겨주면 사실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돈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잖아요. 체크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negotiable instrument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체크와 같은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체크에 지금 문제가 있어. 디펙트. 근데 요거를 모르고 받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느냐? 정답은 holder in due course. 그런 사람들을 holder in due course라고 합니다. 자, attorney in fact도 여기 보이는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attorney in fact는 뭐였어요? 이거는 power of attorney를 통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권한을 넘겨줘서 그 사람이 온전히 그 사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대리인을 지칭하는 게 attorney in fact였습니다. 21번. A lender charges an origination fee which include points. 1 point is equal to A. 1% of the loan amount, B. 0.01% of the loan amount, C. 10%, D. 100%.
자, 이 포인트, 디스카운트 포인트랑 같은 거예요. 이 디스카운트 포인트는 취소하겠습니다. 디스카운트 포인트와는 조금 다르네요.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냥 포인트는 얼마입니까?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loan amount의 1%입니다. 1%. 그래서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22번. When do property taxes become a lien? A. January 1st, B. July 1st, C. November 1st, D. February 1st. 리엔이라는 건 이제 그 돈과 관련돼서 내 부동산의 어떤 담보, 저당이 잡히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내가 재산세를 안 내면 언제 이 government 정부에서는 내 부동산에 저당을 잡을까? 이 부동산 텍스, 재산세 관련해서 정답은 1월 1일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외우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Question 23. Each year, property taxes in California are allowed to increase by what percentage? A 1%, B 2%, C 5%, D 10%. 자, back to back. Year over year. 재산세, property tax는요, 2% 이상 상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요것도 그냥 잘 기억하시고요. 24번. The documentary transfer tax is charged on money borrowed or cash down payments at the rate of. Documentary transfer tax의 rate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A. 50 cents per 500, 55 cents per 500, $1 per 1,000. D. None of the answers are correct.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시면 A랑 C는 지금 같은 거잖아요. 500불 당 50센트면 1000불에 1불. 이건 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수학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보면 A랑 D는 간단하게 eliminate 할 수 있고요. 정답은 500불 당 55센트. Documentary Transfer Tax는 요 레이스로 매겨집니다. 25번. If a real estate broker sells a property where the buyer will take possession prior to transferring title, the document he would have the buyer and seller execute is called A. An option, B. An interim occupancy agreement, C. A quitclaim deed, D. A land contract of sale.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랜스퍼 타일을 하기 전에 명의가 온전히 넘어가기 전에 셀러에서 바이어로 바이어가 그 전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떠한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되느냐? 정답은 interim occupancy agreement고요. interim이라는 게 약간 그 어떤 중간 기간을 뜻하잖아요. 이렇게 붕 뜨는 그 중간 기간. 그래서 그 중간 기간에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interim occupancy agreement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번. For the disclosure of the EPA's lead-based paint renovation, repair, and painting rule applies to structures built A. before 1990, B. before 1985, C. before 1980, D. before 1978. 자, 이 EPA라는 건 이가 environment예요. environment 환경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관에서 lead-based paint, 납 관련 페인트 룰이 있는데 이 룰은 어떤 집에 해당이 되느냐? 잘 기억하세요.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이 룰을 꼭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 이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납 페인트를 사용하여 집을 칠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978년 그래서 요 year이 중요한 year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 before 1978이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하는 얼마 안 되는 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Question 27. The transfer of an entire lease from one person to another is known as A. sublease, B. sandwich lease, C. assignment, B. provisional lease. 우선은 sublease랑 sandwich lease랑 이거 동의어죠? 그쵸? 이거 두 개 동의어예요. 그러면 A랑 B는 답이 아닌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여기서 transfer of an entire lease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사람이 리스를 들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본인의 리스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온전히 넘겨버리는 거예요. B라는 사람한테 넘겨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B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살기 시작하면 이 리스 계약은 이제 온전히 누구 책임이에요? B의 책임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어사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어사인먼트 C인데, 그렇다면 sublease와 어사인먼트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분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sublease는 계약의 주체가 여전히 A야.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긴 하는데 이 B가 렌트를 안 내거나 뭐 그 살고 있는 집을 훼손한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여전히 계약의 주체인 A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sublease는 계약의 주체는 여전히 A다. 어사인먼트는 뭐가 다르냐? 계약의 주체가 이제 완전히 B로 넘어가서 B가 온전한 계약의 주체가 된다. 그게 바로 sublease와 어사인먼트의 차이입니다. 모두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8번. A transaction where an owner sells his or her property to another party and leases the property from the new owner for a stated period of time is known as A. Sale leaseback, B. Lease purchase option, C. ground lease, D. net lease. 문제를 살펴보면요. 집을 팔고 바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리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80세인데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제 모아둔 돈이 좀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집은 제가 꽤 좋은 집에 있어요. 근데 난 계속해서 이 집에서 내 생을 마감하고 싶어.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을 하고, 하지만 집을 팜과 동시에 그 집에 그냥 계속해서 나는 살고 싶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바로 집을 판 직후 리스를 해서 계속 거기서 사는 거죠. 하지만 집 주인은 이제 딴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팔고 난 후에 즉시 리스를 하는 것을 sale leaseback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도 그렇죠. 세일을 하고 팔고 leaseback, 리스를 다시 한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sale leaseback이라고 하고요. 자, 29번. Which legal document allows a sheriff to physically evict a tenant? A. Unlawful detainer. B. Quit notice. C. Writ of possession. D. All answers are correct. 지금 이 문제는 좀 컨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테넌트가 진짜 막 깽판을 쳐요. 돈도 안 내, 렌트도 안 내, 막 깽판 치는데 집주인이 그 테넌트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법입니다. 집주인은 테넌트를 쫓아내려면 무조건적으로 법원으로 가서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법원에서 결국은 경찰에게 영장을 넘겨주고 그 영장을 활용해서 경찰이 테넌트를 킥아웃 할 수 있는 건데, 그 영장, 바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리거 다큐멘트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Writ of possession 이라고 해요. 그래서 writ of possession,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question 30 한번 보겠습니다. Leases for more than 1 year must be blank to be enforceable. A. verbal, B. written, C. acknowledged, D. recorded. 보통 리스를 볼 때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준점을 1 year로 잡아요. 1 year. 그래서 1 year보다 더 오랜 기간 리스를 하는 거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요. 1년보다 적을 경우에는 구두로 사인을 해도 돼요. 구두로 계약을 맺어도 돼요. 근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보통 서면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more than 1 year이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written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enforceable이라는 말은 법원에 갔을 때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런 의미의 enforceable이고요. 이게 acknowledge는 이제 한국말로 공증 받는 것을 뜻하고, recorded라는 건 서류를 record한다, 이제 등기한다. 이렇게 보캡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아셔야 되는 보캡 중에 하나고요. 저희 그렇게 해서 30문제 잘 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하고, 꼭 시험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